여러분 정말 이러실 겁니까? 지금 얼마나 끌려오고 있습니까? 영어 때문에 2025년을 저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1년 바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슬랙업 하신다고요? 책 잡고 강의 딱 틀어서 제대로 하십시오. 진짜 너 주말에 계획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에게 난 그렇게 많이 못 보고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친구 주말에는 특별한 계획을 짜두었니? 이랬더니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남자 개그맨이 그렇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 돼버려요. 그럼 일상을 모든 표현을 웃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과 친해지지 않으면 영어 스피킹을 자유롭게 하기 힘들어요. 그럼 기초 단계에서부터 국어 영어의 특징 100가지를 정리를 하고 스타트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 그 국어 영어의 특징은 국어 영어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성격이 범용성이 되게 뛰어나다. 즉 뭐냐면은 그 단어 자체의 원래 직관적 뜻은 A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두루두루 쓰이면서 의미가 그 스토리 속에서 결정되는 그런 단어들이 90%라고 보셔야 돼요. 국어 영어는. 예를 들어서 visit이라는 선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내 실력을 올려줄 수 있겠지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지점이 우리말의 그 들여다보다 이런 종류가 영어 국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의 그 들여다봐서 안부를 체크하는 것을 check in on somebody라고 하거든요. check in on somebody. 국어 영어가 그런 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문어체에 비해서. 그러면 또 하나 국어 영어의 특징은 어찌 보면 국어 영어는 곧 서민의 언어예요. 따라서 그 서민의 언어가 우리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안 건드려주고는 여러분이 어떠한 관용 표현이라든지 근사한 단어를 외워도 스피킹과 청취가 전혀 안 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청취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PD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형수술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플라스틱 서저리. 정말 영어 실력이 탁월하시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와 카페에 근데 수다를 떨고 있어. 친구들끼리. 저분 코 했나 봐? 이러잖아요. 그죠? 봐봐요. 스포큰 영어에서 어려운 것은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배운 자의 언어거든요. 학습이 이제 많이 된 자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 했나 봐라고 하는 그 했나 봐는 배움의 영역이 가미되는 언어의 영역이 아니에요. I think he got work done on his nos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여성이면 her, 남성이면 his. 6세 아이들이 plastic surgery라든지 너무 근사한 단어를 쓰면 연령대와 사용하는 언어가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늙은이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일수록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놀이터에서라든지 친구 만나면.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그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보캐블러리를 암기하고 이디엄을 외워도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특히 청취가 잘 안 돼요.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성형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동사를 아주 난이도가 높은 undergo 같은 걸 쓰거든요. UNDR-go 한 단어. undergo가 원래 겪다, 경험하다는 뜻인데 undergo plastic surgery라고 하는데 그것은 회화에서 쓰면은 정말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해, 야, 너 성형 시술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야, 너 할 거야? 대충 이렇게, 이게 바로 국어 영어의 특징이 뭉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I think she got work done on her nose.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너 주말에 계획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에게 난 그렇게 많이 못 보고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친구, 주말에는 특별한 계획을 짜두었니? 이랬더니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남자 개그맨이 그렇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 돼버려요. 그럼 일상을 모든 표현을 웃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야, 데킬라 한 잔 더 시킬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니까 나 지금 데킬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아직 데킬라 주량이 센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잔 정도만 마시고 3분의 2잔이 남았어. 야, 지금 술로도 충분해 라는 표현을 나 됐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이 I'm good 이라고 하는 거 김재우 영어회화 100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I'm good. 그런데 지금 술로도 충분할 때 알코올, 데킬라 이런 말 안 쓰고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라고 그래요.
what I already have. 직역하면은 이게 어쩌면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 이 표현법이 스포큰 영어의 대표적이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라고 풀어 쓰는데 능해야 돼. 그러면 what I already have라는 이 네 단어가 이 개별 단어의 의미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뭉뚱거려져서 지금 있는 술이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남편이 너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차 바꿔줄까? 청담 부자 아빠인가 봐요. 하니까 여보 지금 차로도 충분해 라고 그래요. 그럴 때 결국에는 근사한 영어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단어만 주야장천 외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가능성이 높아. The car I have, the car I own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 혹은 my current car 이렇게 자꾸 영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영어를 계속 하게 되면 스포큰 영어의 청취가 안 돼요. 원어민도 어떻게 한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뭐죠?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구어 영어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구어 영어의 특징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어 영어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어도 일상에서 앞뒤 안 맞는 표현법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잘 구사할 수 있을 뿐이죠. 그 구어 영어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바쁜 세상에 효율적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 기술을 하지 않는 것이 언어가 발달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울의 물가가 비싸다라고 하면 이걸 굳이 the cost of living in Seoul, the cost of living이나 living expenses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가인데 그것은 뭐냐? 식자들의 언어예요. 식자들의 언어. 즉 학교 가서 공식적인 상황에서 공부하는 언어입니다. 또 하나가 도시별로 국가별로 물가를 비교하는 엑셀 파일의 하나의 항목에 들어가는 표현법이에요. The cost of living은 보통은 원어민들은 서울의 물가가 비싸다면 Seoul is expensive라고 그러지 The cost of living in Seoul is considerable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색하죠. 그러니까 전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과 친해지지 않으면 영어 스피킹을 자유롭게 하기 힘들어요. 그럼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런 이론적인 구어 영어의 특징 100가지를 정리를 하고 스타트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 말과 청취를 좀 더 잘하고 싶은 사람, 특히나 일상에서라든지 스몰 토크가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미드 같은 게 안 들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앞도 뒤도 볼 거 없고 김재호의 기초 영어 해학과 김재호 영어 해학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과하지 않고 개별 단어로서는 큰 선명한 뜻이 없지만 이러한 것들로 완전히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권 보고 방황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끌려오고 있습니까? 영어 때문에. 2025년을 저와 1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1년 바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슬랙업 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뭐 언제부터 봄 되면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퇴근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책 잡고 강의 딱 틀어서 제대로 하십시오, 진짜. 그런데 진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올해 끝장을 내자. 예, 제가 과한 표현이라든지 자극적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닌데 올해 끝을 내셔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고 특히 40대 초입에 있는 분들, 4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더 인생에 너무 크리티컬한 지점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때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중에 영어 하나만큼은 진짜 저랑 같이 무기로 만들어 보자. 특히 오늘은 40대 초반, 중반에 있는 분들에게 더 강하게 잔소리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